힘이 이렇게든 어떤 힘이 작용을 했을 때 항상 평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형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가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 지구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 잘 보세요. 지구상에서 한번 있어봐. 얘네들이 뭐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고 있는데 싸우다가 지구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나? 단 한 명도 없죠. 지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평형을 이룬다는 게 작용, 반작용의 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체가 외력을 받았을 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부재 내에서 생기는 힘, 이 부재 내에서 아까 방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플러스 10이 작용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10이 작용하면 안쪽에서는 어떻게 힘이 작용해야 되느냐?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즉 전체 힘의 합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으로 10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해야, 오른쪽에서 플러스 10, 이쪽에서 마이너스 10이 작용을 해야 얘네 둘 더하면 항상 제로가 나오는 거. 이 제로가 바로 평형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힘, 빨간색의 마이너스 10, 이걸 반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편에서 작용하는 힘. 네가 10이야? 나도 10이야. 네가 100이야? 나도 100이야. 그래서 반력이라는 건 반드시 외력과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평형 제로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재 내에 생기는 힘, 이걸 반력이라고 하고, 외력과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과 크기는 같고, 크기가 반드시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된다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력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평형, 외력을 받을 때 바깥에서 힘이 작용할 때 평형, 전체 힘의 합이 제로가 되기 위한 부재 내에서 반대로 생기는 힘, 그게 정의고요. 뒤쪽에 있는 그 반력의 크기는 외력의 크기와 같고 방향은 항상 반대다라는 건, 이건 정의가 아니라 그 반력의 특징입니다. 반력의 일종의 가지고 있는 어떤 반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얘가 반력에 대해서 특징을 써라, 이렇게 쓰라라고 나오지 않지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알고 있으셔야죠. 자, 여러분들의 지금 수험생들의 조카가 한 3살, 4살, 4살이면 좀 빠르고요. 한 6살 정도 되는데 갑자기 어디 뭐 유치원에서 이런 숙제를 받은 거예요. 13 곱하기 2. 아, 삼촌 13 곱하기 2가 숙제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걸 하려면 구구단을 먼저 알아야 되죠. 2단, 3단, 요거에 대한 구구단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2 곱하기 3은 6이야. 그러면 조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삼촌, 왜 2 곱하기 3이 6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 그러면 역시 이제 구구단으로 가는 거죠. 구구단이 역시 정의입니다. 정의.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을 6으로 우리가 하기로 약속한 정의죠. 전 세계의 모든 수학자, 공학자들이 약속한 정의이기 때문에 야, 이유 묻지 말고 그냥 닥치고 암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정의니까. 정의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 2 곱하기 3이 왜 6일까? 물론 두 개에다가 셋을 착착착 곱하게 되면 전체가 6개가 된다. 뭐 사과, 배 이걸로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결국엔 그게 이 구구단의 최종적인 정의가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이걸 풀듯이 이렇게 반력이나 이런 거에 특징을 알아야 이걸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력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절점은 회전 절점, 고정 절점. 요거는 약간 회전이 되는 거, 고정은 절대 회전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부러질지언정, 내가 무릎을 꿇고 죽을지언정 내가 너한테 항복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정 절점.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건 지점, 서포트. 서포트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서포트 3가지 종류에 그대로 반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점 형태와 반력을 하나하나 보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고정 지점은 지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고정 지점, 두 번째 회전 지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동 지점이 됩니다. 첫 번째 고정 지점 갑니다. 고정 지점. 우리가 고정 절점도 굉장히 강력한 거였죠. 고정 지점도 무지하게 강력한 겁니다. 같은 거죠. 고정 지점이나 고정 절점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이 공중에 떠 있어서 부재와 부재가 연결되고 있는 지점은 이런 데는 고정 절점. 땅하고 만나 있는 거는 고정 지점. 이렇게 되는 거죠. 땅하고는 지점, 부재와 부재가 공중에서 만나고 있는 건 절점. 그렇게 절점이냐 지점이냐 이 한 글자만 틀리지 고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시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림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있기도 하겠죠. 보통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되지만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각도는 바꿔도 되는구나. 이게 다 빗금 쳐 있는 게 빗금 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짝대기만 있는 거 이게 고정 지점이구나 라고 아시고 이 반력은요. 이 고정 지점에서의 반력이 몇 개냐 이걸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수직 반력, 수직으로 작용하는 반력. 즉 요게 빗금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부재의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재의 수평. 요 부재하고 수평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재의 수직.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검정색으로. 자, 얘가 아니라 이거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짝대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요 짝대기. 부재가 아니라 요 짝대기죠. 요 짝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게 수직 반력이 되는 거죠. 요게 수평 반력이 되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요 짝대기를 항상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 수평 반력, 수직 반력,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모멘트 반력.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모멘트.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재가 완전히 고정이 돼 있고 이동도 안 되고 회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정 절점에서 보셨듯이 회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고정 지점은요. 땅속에 꽉 박혀 있어서 움직이지도 않아. 구조물이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구상 위에 구조물을 지었는데 구조물이 자 내가 잠깐 출장 가야 되니까 구조물 좀 들고 가자.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구조물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거의 100% 다 회전, 이동도 불가하고 회전도 불가하죠. 고정 지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